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최하 수준을 기록하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실효성 논란으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 문제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강원도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내년 저출산 고령사회 사업을 제안하며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과 정유선 강원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별로 지금 다양하게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강원도도 일찍부터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다양한 정책 내세우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이 문제는 강원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국가 자체에서 굉장한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해왔는데 왜 강원도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현재 지금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6.4명인데 강원도는 5.5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도 1명 이상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강원도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이제 여기에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해 도내 이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이제 기록했고 그다음에 8,000명, 그러니까 8,000명 선을 겨우 넘겼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10,000명 선이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는 이제 8,000명 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정말 이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급속한 이제 하향 곡선 긋게 될 것 같은데 반면 고령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지금 올해 벌써 전체 인구 20%예요. 2045년이면 40%. 다시 말하자면은 생산 활동이 2명 중에 1명을 못 한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되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게 절체절명해.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강원도라는 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로 가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강원도가 좀 많이 마련해 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저출산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들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 논란으로 좀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좀 이 관련해가지고 진행 중인 관련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강원도가 하고 있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그 속도감에 쫓겨서 방향성을 제대로 찾았느냐 하는 점에서 조금 우려를 제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 육아수당을 신설했잖아요. 근데 4년간 지원, 월 30만 원씩 이제 지원해서 이제 이렇게 출산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높이겠다는 건데, 정말 여기 이게 고육지책인 건 맞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돈 몇백만 원에 그것 때문에 정말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출생을 과연 부모가 설득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 또 지난해 이제 신혼부부 주거이용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이제 아내가 만 44세 이하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근데 44세 이상의 지원을 받으려면은 이제 출산 경험이 있거나 임신 중인 상태여야 된다. 근데 이러니까 여성께서 어떻게 됩니까? 여성을 어떻게 애 낳는 기계로 보느냐,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종의 편견을 갖고 볼 수가 있냐, 아주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는 건 좋은데 과연 본질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한 번쯤은 그걸 정확하게 되돌아볼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출생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미혼 인구가 늘고 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아이를 적게 낳는 이 원인을 결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틀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극심한 저출산의 원인이 먼저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극심한 저출산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만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의 원인만 해소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만큼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10년간 100조 원을 썼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네. 도대체 지금까지 한 정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구나.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만 낳고 둘째를 안 낳는구나. 셋째까지 넷째까지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적이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얼마씩 지자체에서 주는 방식으로 네. 했었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그 패러다임은 확실하게 바뀐 것은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저출산의 원인이 저출생으로 가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결혼을 안 한다기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네.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결혼? 거기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 청년들의 뭐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주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과 관련해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지 않다면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힘들게 직장을 가졌는데 결혼과 동시에 아니면 출산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아이를 결혼한 여성들과 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게 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고 사회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인구 정책을 새롭게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 자체가 결혼하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낮다.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명제는 성립이 되는데 네.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인율을 강제로 높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가 맞닿아 있거든요. 이게 어느 하나의 독립변수처럼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어젠다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회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못하는 이유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개인의 어떤 그 호불호와 전혀 이게 무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법적 제도화의 문제보다도 관습과 문화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관습과 문화가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제도로 정착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 그다음에 어떤 그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시되고 제도화된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지 뭐 결혼했으니까 애 하나 납시다고 이렇게 구호적으로 될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지금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몇백만 원 더 준다고 출산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거나 뭐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인식이나 문화 전반적인 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지금 출생아 10,000명 선이 무너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반면에 고령자 인구 비율은 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인구의 그 19%가 고령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내에서 출산율이 급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강원도의 출산율 급감하는 이유는 기존의 인구 변화가 없는데 급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는 특성상 청년 인구의 그 지역 외 유출이 굉장히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에 8,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8,000명 정도의 인구라면 그 20대와 30대의 인구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령화율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갑자기 노인층이 강원도로 이사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청년들이 줄어들고
그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선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강원도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네.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군부대가 축소되면서 군인 가족들이 강원도에서 살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이탈하는 비율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군인 가족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청소년 그 출생아율도 조금 더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는 좀 더 심각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젊은이들이 없는 거는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한 기회가 없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당연히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오더라도 이제 어떤 그 교육, 그다음 보육 환경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가 또 낮고 또 실제로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 요인이 분명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의료 접근성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빅3 지역, 이른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약간 그 의료 접근성이 좀 격차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미비점도 조금 우리가 돌아다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강원도가 이제 젊은이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꿈과 희망을 갖고 정착을 하고 이 기회를 일하고 살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 요인들이 자꾸 이제 낮아지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어느 하나를 해결해서 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여기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강원도 의회에서 이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련해서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도 갖고 내년 추진 사업과 예산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제로 그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 12 매칭으로 되어 있는 매칭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사실 이번에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특위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 단계에서 다 커트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번에 저희가 6가지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걸 이제 도에서 수렴을 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제로 진짜로 지방 분권이 되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이 좀 다른 정책을 써야 합니다.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들이 실제 이제 혁신도시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 이제 군부대가 축소되는 화천 양구 이런 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또 이걸 변화시킬 것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는 청년 문제와 또 여성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그 지원을 어떻게 할 네. 것인가에 대한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사업 중에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앙 정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강원도에다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국가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모든 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중앙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적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초임 연봉으로 따져도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내 의료원도 간호사 수급이 어렵고 도내에 굉장히 많은 간호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강원도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우리는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기관들도 많이 필요를 하고 청년 인구의 80% 정도가 강원도 청년 인구들은 대부분 서비스 직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직종에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위탁하고 수탁하는 기관들이죠. 여기도 한 7,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자기 경력이 쌓이면 대부분
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돼서 급여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놀이터라는 것들이 춘천과 원주에는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또 모여서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인 경우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일하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곳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무언가 배우는 것만 했다면 지금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에 등록을 해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월 35만 원씩 5개월간 그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들을 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는 4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군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을 하지 않는 지역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취약지인 경우에 산모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정기검진을 가려면 최소한 1시간에서 왕복 막 3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산부인과를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것을 동행해서 서비스하는 의료소방대와 이렇게 긴밀한 협조하에 이분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지역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해 본 여성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임 검사비 지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아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검진을 미리 다 해주는 거예요. 신체가 건강한지, 출산을 계획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난임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요즘 결혼 정년기가 너무 늦어지면서 30대 이상의 결혼을 하시고 한 3년 정도는 임신이 자연적으로 되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이후에 난임 검사를 시작해서 불임 치료를 하면 너무 늦어져서 거의 아이를 못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인구 감소로 지역의 지금 소멸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원도형 맞춤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도의회와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현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15년간 150조 가량 썼는데 개선은 고사하고 출산율이 낮아졌다. 이거는 네.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의 첫 발걸음은 타깃을 정확히 설정하고 네. 목표에 정합성이 있는 이제 정책을 이제 수립하는 거죠.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문순 지사 시인한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좀 정책이 보면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이른바 좀 백화점식 나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의 나열된 정책이 많은데 그걸 좀 탈피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 또 마지막 제안 하나 드린다면, 저는 좀 제발 좀 이렇게 현금화된 것 수당으로 해결할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북유럽에서도 증명됐다시피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좀 신경을 쓰는 게 좀 길게 보는 정책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이제 강원도에서 필요한 준비와 자세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뭐 이제 강원도만의 특별한 대책은 사실 이제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작은 대책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사회적인 구조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에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들을 갖추어서 아이는 낳으면 온 사회가 함께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은 조금 2.00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원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